제시 하딩 포머로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살인자로 그가 가는 곳마다 공포와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 질문은 왜 14세 소년이 전국에서 붉은 악마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소년 살인마의 핏빛에 물든 미스터리한 수사로 발을 디딘다. 그리고 악마의 아이의 공포를 목격하다 음모와 미스테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유령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는 순진한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악마입니다. 그 인물은 제시 하딩 포메로이, 피에 굶주린 살인마의 등장이다. 제시 포메로이는 1859년 11월 29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터마 포메로이는 미국 남북전쟁의 참전병이었고 어머니인 루트는 조선소 노동자 및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2살 연상의 형인 찰리 포메로이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포메로이 가족은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첼시의 극도로 빈곤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제시의 어린 시절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는 백색 막이 있어 백내장과 유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괴롭힘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었으니 크기도 했고 입술 열림이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간질 발작을 겪었습니다. 제시는 학교를 빼먹을 때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인 토마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는 빈번하게 벨트로 때려줬습니다. 이 학대가 멈추는 것은 제시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분노하여 그의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터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의 삶에서 유일한 위안 또는 적어도 이해는 그의 어머니인 루트 앤 포메로이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문제가 괴롭힘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제시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부정적인 영향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가혹한 기억을 견디며 그의 삶에 홀로 서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한 외로움을 견디며 제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발전시켰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제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집 안에서 2마리의 새가 목을 베어 죽은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이웃의 고양이를 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기 시작했지만 루스에는 그것을 그의 고통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제시 포모로이는 겨우 22살 때부터 사악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871년과 1872년에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순진한 이들을 노리는 어두운 그림자로 활동했습니다. 제시 포메로이는 함정을 설치하고 자신보다 어리고 작은 7명의 소년을 공격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각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희생자들의 옷을 벗겨 묶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가해자들을 잔인하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흉터가 남을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둠이 깊어짐에 따라 포모로이는 더욱 잔인해져서 피해자들을 묶어 칼로 치고 베고 찔렀습니다. 포모로이의 잔인함은 두려움을 심어 그 뒤에는 공포의 속삭임이 남았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정보를 제공한 후 그는 체포되어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러한 악랄한 행위는 그의 이름을 불면계의 역사에 새기며 그를 미국에서 가장 일찍 알려진 소년 범죄자 중 하나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포모로이의 첫 번째 인간 피해자는 1871년 겨울 파우더 혼 힐리에 고립된 화장실에서 발견된 4살짜리 윌리엄 페인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목공 작업을 하고 있던 곳 근처에서 가난한 소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묶인 로프에 매달려 있었고 반바지를 입은 채였으며 저천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둥이로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은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3명의 어린 소년이 갈색 머리에 나이 많은 소년이 그들을 고문하는 동안 자신을 애무하면서 같은 장소로 유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72년 2월 트레이시 헤이든이라는 7세 소년이 파우더혼 힐로 유인되어 알몸이 벗겨지고 성기절단 위협을 받은 후 같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막대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발견 당시 헤이든은 손이 묶인 채 몸에 멍이 들었고 치아 몇 개와 코가 부러졌고 복부가 부어 올랐습니다. 공격의 강도는 그 또래 소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도 컸습니다. 소년은 가해자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갈색 머리에 10대 소년으로만 기억해 경찰이 어렵게 만들었다. 8세 로버트 바비 마이어와 관련된 또 다른 공격은 봄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바비를 5월 20일 바넘 서커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신 그를 바깥집으로 유인한 뒤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고 욕설을 반복하게 했다. 이른바 악마 같은 범인 제시 포메로이가 7세인 조니 발치 포메로이를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를 완료하고 2개의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조니도 때렸고 채찍질을 당하고 묶였습니다. 게다가 제시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소년을 살해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힘을 회복한 후 조니는 도움을 찾아 시냅스로 뛰어갔지만 제시가 나타나서 그의 상처를 소금물로 세척하고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보스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경찰은 범인 체포를 이끌 수 있는 단서에 대한 $500의 보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연쇄적인 고문의 배후에 있는 범인이 붉은 머리와 날카로운 수염을 가진 젊은 성인님이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년에 대한 설명이 보스턴 글로브에 실렸고 이를 읽고 인식한 것은 루스 앤 부모로 이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가족 전체를 남부 보스턴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제시는 위치를 바꾸었지만 범죄를 멈추지 않았으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8월 17일 조지 프레시라는 7살 소년이 해변을 산책하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를 돌려줄 것으로 제시로부터 25센트를 약속받았습니다. 포메로이는 조지 프렛을 손톱으로 긁고 바늘로 찌르며 볼과 엉덩이에서 살을 물어내고 포켓 나이프로 해리 오스틴을 반복해서 찔렀으며 그의 사생활을 절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9월 5일 제시는 6세의 해리 오스틴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겨냈습니다. 제세는 평소처럼 행동하는 대신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작은 칼로 해리의 겨드랑이와 경합골 사이를 공격했습니다. 이어 제시는 해리의 옷을 벗기려 했으나 행인의 말에 깜짝 놀라 도망쳤다. 단 6일 후 7세인 조셉 케네디가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습지로 불려가서 때리고 찔렸습니다. 포메로이는 조셉에게 무릎 꿇고 주님의 기도에 모독적인 변형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세는 조셉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해변으로 데려가서 그의 상처를 소금물로 세척했습니다. 9월 17일 5살인 로버트 골드가 남부 보스턴의 철도 레일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군인들을 보여줄 것을 약속한 어린이에 의해 그곳으로 속았습니다. 로버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버트 골드가 공격자를 큰 아이로서 우유 같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한 후 경찰은 공격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셉 케네디를 보스턴 학교들을 돌게 했습니다. 포메로이는 학교에 경찰이 올 때 경찰을 피했지만 나중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빨리 떠났지만 케네디는 그를 보았습니다. 포메로이는 그 후 인근 거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밤 동안 세포에 갇힌 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림을 받은 후 포메로이는 모든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18세가 될 때까지 웨스버루케 주립개혁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머물러야 할 곳 대신 포메로이는 행동이 좋았기 때문에 단 2해 만에 풀려났습니다. 개혁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의도를 위한 가장만의 위장이었습니다. 풀려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포메로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카티에 쿨란이 그의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메로의 가게에서 학용품을 사러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수색되었고 제세는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거친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874년 3월 18일 포메로이가 어머니의 가게를 감시하고 있을 때 카티 쿨란이 들어와서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포메로이는 그녀를 아래층으로 속여 내려가게 하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그녀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시체를 병이 뒤에 재더미 아래에 숨겼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일할 돌아갔습니다. 제시 포메로이의 어머니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은 지하실을 파는 등의 개축을 결정했습니다. 과정에서 그들은 제시 포메로의 이전 피해자인 메리 쿠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케이티 쿠란과 실종된 지 한 주 정도 후에 어린 소년인 허라스 밀런의 시체가 도체스터 베이의 모래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When brought to the police, they discovered Jesse Pomeroy had blood on his clothes, scratches on his skin, and the shoe prints he left matched those found at the scene. 이것은 제시 포메로이를 허라스 밀런 살인으로 비난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또한 카티 쿠란의 실종과 그의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허라스 밀런의 사망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 목록을 좁혔으며 어린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시 포메로이가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체포될 때 포메로이는 피가 묻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옷에 묻은 진흙은 호라스 밀렌의 시체가 발견된 모래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것과 유사한 밑창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가 그걸 한 사람인지 물었을 때 포메로이는 주저없이 자신이 핫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직접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대답은 그 자신의 유죄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제시 포메로이가 가족적인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그의 가족에서는 아무런 질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시의 가족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의 부모는 이혼하고 많은 육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겪었습니다. 이는 제시에게 어린 시절부터 불안하고 격동한 환경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제시가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여 폭력적이고 살인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제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이 부족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며 이는 그 안에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 포메로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비롭고 의심스러운 이야기이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진정한 심리적 및 동기적 요인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메로이가 하세의 호라스 밀렌을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때는 명백히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고의로 행동하였으며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이야기에 휘둘려 포메로이를 유죄로 선언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당시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사람이었으며 법원 절차의 첫 페이지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사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76년 당시 13세였던 제시 포메로이는 평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량은 나중에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의 찰스타운 주립교도소와 컨컷 주립교도소 등 다양한 시설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는 55세의 나이에 1917년 가석방되기 전까지 거의 41년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법제도 역사상 가장 긴 형을 선고받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